근데 여러분들 맨날 제가 수업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국토개혁법이 할 땐 그래도, 그래. 그래. 그러다가 개발법 들어가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정비 들어가면,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그만큼 반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들 학원 다닐 때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학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홀수달 1월 달에는 한 100명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국토개혁법 끝나고 개발법 들어갈 때쯤 2월 달에 되잖아. 그럼 반으로 확 줄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또 막 쭉 줄어가다가 30명 남다가 3월 초 되면 다시 또 10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수업을 들었는데 공부한 거라고는 국토개혁법만 반복인 거야. 진짜로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짝수달인 수업을 안 놓치려고 하는 게 학교의 비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짝수달의 수업을 안 놓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홀수달은 매번 국토개혁법이니까. 그렇죠? 그 점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이 수업에 대한 목표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은 내용을 공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디에 뭐가 나왔다, 이 부분에 그림책이 있다. 그림책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30일의 시험을 실제 보신 분들은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본인이 봤던 시험지 있죠. 작년 거. 그거 가지고 학급 레벨의 12개를 다 맞췄는지 이거부터 먼저 검토를 해봐요. 제가 해준 대로 검토해보고 학급 문제를 놓쳤으면 진단이 뭐다? 기본을 안 했다는 거야. 그죠? 학급 문제를 다 맞췄다. 그리고 중급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틀림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너무 양을 조금 공부한 거야. 그분 분들은. 근데 반대로 하급 다 틀리고 중급 일관성 없고 상급 맞히고 이러면 엉망진창인 거야. 뭐 잘못된 거야, 뭐가. 그렇죠.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학급을 12개를 다 맞히고 중급 문제 8개 정도 건져주고 8개 그리고 없는 걸로 골라 한 번을 찍어서 4개쯤 건졌다면 60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검증하는 시간을 갖자.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인 것이에요. 지금 뭐 4시간 동안에 지금 초반기에 공법이면 다 어떻게 얘기한다 이거를. 그런 취지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채널 돌리거나, 채널 아니구나. 끈다거나 이러지 말고 끝까지 보시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따로 보려고 하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신 김에 다시 합니다. 한번 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사업, 정비사업입니다. 따로 정비법이 있고 6문제가 나오죠. 우린 이거를 이제 노후하고 불량해진 건축물을 뭐하죠? 철거한 다음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주지 않겠니? 라고 해서 뭐하죠? 사업하는 걸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제가 벌써 3년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용어 정의에서 정비 사업에 대한 용어가 좀 나와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정의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고 몇 년을 얘기했잖아요. 또 안 나왔어요. 정말 내가 문제를 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내요. 그래서 32회 때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용어 정의 차원의 정비 사업에 대한 것은 요번에 거저먹기로 학급 문제가 한 번은 정말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우선 챙겨야 될 부분이고 용어 정의는 이번에 운 좋으면 2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안 나오다 나면 또 뭉쳐 나와 또 이게. 그래서 장담 못하니까 어쨌든 전 이번에 용어 파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 정비법은. 워낙 안 나왔어 그동안. 그렇죠? 그리고 정비계획, 정비구역도 어이없는 문제 나와가지고 아니 정비계획의 입안 조사상이 중요해 우리가? 우리가 행정가예요? 화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서울시장이 아니잖아. 구청장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걸 뭐 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문제 내시는 분이 아주 마인드가 후진 거야.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제.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그렇죠. 서울에서 이서방 찾듯이. 안 그래요? 못 맞춰? 이따 보시면 알 거야. 화가 되게 많이 나.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여기도 뭐가 되죠? 시행자 관련된 2문제가 나왔는데 되려 이번에는 시행자가 조합과 관련된 거 맨날 말하던 동의자 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의 동의자 수. 맨날 말하던 거. 그게 한 문제가 나와서 충분히 맞출 수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 별로 말하지 않던
주민대표회의.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평소에 별로 말하지 않던 주민대표회의. 이게 나왔습니다. 맞출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민대표회가 뭐냐면 시장, 군수 등 LH 등이 시행자가 되면 뭐라고요? 시장, 군수 등 LH 등이 시행자가 되면 주민의 뜻을 물을 기관이 없어요. 조합이 없으니까. 그럴 때 주민대표회를 두게 되거든요. 그걸 물어봤던 게 문제였어요. 또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하나 그래도 괄목할 만한 마음은 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 쪽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적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조합 문제하고 사업 시행 인가 계획의 내용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조치 이거 하고 이 세 부분은 항상 강조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정비법 봤을 때 이 조합 부분하고 사업 시행 계획 내용하고 공사 완료 조치 있죠? 이 세 문제를 맞췄으면 기본은 다 한 거야. 세 문제니까. 매년 검토해봐도 정비법 6문제가 나오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말하는 군데 세 군데는 반드시 나와요. 그거를 실수하지 않고 맞추면 되니까 양을 많이 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늘린다고 맞추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 부분 한 번 더 강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급 2개 하고 중급 문제 4개 해가지고 충분히 4개는 건질 수 있지만 보통은 한 3문제쯤 맞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비법 대해서는요. 정비법 3문제면 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59번 문제. 바로 이 문제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정비계획 입안에 정할 때 조사 확인하는 사항이 아닌 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림책에는 53페이지 왼쪽 위에다가 적어 놓긴 했어. 53페이지 왼쪽 위에다가 적어 놓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여러분 진행하잖아요. 그럼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가 일단 요 동네에다가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사업을 위한 정비 구역이라는 걸 정해요. 그럼 만약에 요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동네가 뭐 강남의 삼성동 일대였다 가정해 보자고요. 거기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비 계획은 뭐다? 구청장이 만들어서 누구에게? 특별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뭐 하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구청장이 정비계획 만들어서 특별시장한테 뭐 하죠? 특별시장한테 정비구역 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야, 사실은. 기본 순서가. 그렇죠? 그럴 때 이 구청장 등이 뭐 하죠? 해당 내용에서 정비계획이라는 걸 뭐 하죠? 만들 때라고 한다면 거기서 위반하는 경우 조사 확인 사항으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게 뭐냐는 거야. 문제 취지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를. 답이 뭐예요? 이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이다. 이 의견은 구청장이 물어볼 사항은 아니야. 급이 안 맞잖아, 일단.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 결과 보고 말하면 다 맞는 말이지. 근데 상식적으로 그래. 정비계획이라는 게 구청장이 만드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걸 중앙행정기관장이면 장관급이거든요. 급이 안 맞지, 그게. 의견 든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어쨌건 답은 2번인데 맞힐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난 이런 거를 문제를 냈다는 게 정말 출제위원회 마인드가 후지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우리가 행정가도 아닌데. 그렇죠? 어쨌건 그런가 보다. 이런 건 버리는 쓰레기. 신경 쓸 필요 없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문제를 보면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빠른 시간에 판단을 해야 돼. 모르는 거면 읽지도 마. 시간 아까우니까 패스야. 그 시간에 뭐 하라고? 중개사 풀라고. 그 시간에. 땡겨가지고 100번 오른 방법이야 그게. 중개사 여러분 40문제 푸는 거 50분으로 많이 부족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시간 확보를 해줘야 돼. 점수 얻어야 되니까. 그럼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조합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올해는 좀 잘 정리해가지고 그림책에 어디 56페이지에 조합과 관련된 부분을 넣어놨어요. 정비사업 조합이 올해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건 좀 뭉쳐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다 정리해봤죠. 그럼 봐봐요.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 정비사업도 우리는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을 만들어.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됐어요? 아까 우리 개발법의 조합은 7명이었죠? 아니 5명. 그리고 재밌는 거 여기는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요. 개발조합과 좀 다르죠. 이건 정비조합이니까. 이해관계인이 워낙 많아가지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 조합은 추진위원회에서만 조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합을 만들 때 오른쪽 끝에 조합을 만드는 경우에 동의자 수가 얼마가 되겠냐는 거지.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 매번 혹시 또 몰라 이랬거든. 역시 또 나왔어. 이런 거 되는 거 보면 별로 아는 게 없는 거야. 봐봐요. 그러면 재개발 부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재개발 관련된 부분의 동의는 매번 얘기하는 거 4분의 3, 2분의 1이에요. 재개발. 4분의 3, 2분의 1.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재건축 나오면 주의하실 게 있다. 뭐라 했냐면 봐요. 재건축의 정의 기억나요? 정비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게 양호하다는 거예요. 재건축은. 그래서 당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만 모아서 정비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럴 때 주택단지 안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일 때 조합을 만든다면 각각의 동마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와야 돼요. 그리고 전체는 뭐가 되어진다? 해당 내용 봤을 때 단지 안에 대한 부분은 4분의 3. 뭐라고요? 4분의 3. 왜 이래? 4분의 3.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지 아니면 각 동의 과반수와 전체의 4분의 3, 4분의 3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지 안에 있을 때 동시만족이고요. 또 하나, 단지 밖에 있는 부분이지만 단지 밖이지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다면 포함시켜 재건축할 수가 있어요. 단지 밖이지만. 이럴 때 단지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얘기한다면 그땐 4분의 3, 3분의 2를 얘기하거든요. 단지 밖은 4분의 3, 3분의 2 동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단지 밖의 걸 포함하는 건지에 따라서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매번 얘기했죠. 재건축 나오면 주택단지 안쪽인지 단지 바깥쪽인지 이거를 구분하고 지문을 잘 봐줘야 한다고. 역시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60번 문제. 동의 자수와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기출문제에서 또 정리가 되어진 거죠. 그럼 봐보세요. 첫 번째, 정비사업 볼 때 여러분 반드시 체크할 게 뭐죠? 재개발을 물어보느니 재건축을 물어보느니 뭐를 물어보는 건지 잘 봐야 돼요.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그리고 재건축이었다면 주택단지 안에서 하는 건지 아닌 동네에서 하는 건지. 재건축이었다면 주택단지 안에서인지 밖에서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개발이니까 얼마가 돼? 재개발은 4분의 3, 4분의 3, 2분의 1. 못 살아. 금방 들었는데. 그리고 재건축 관련된 부분이 단지 바뀌지. 그러면 4분의 3에 3분의 2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바뀌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될까요? 정답은 1번이 되어지겠죠.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3분의 2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내보고 해설해보면은요. 1번 정답인 문제가 정답률이 현저히 낮아요.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5번 정답을 줬을 때가 정답률이 제일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특히 1번 답으로 한 경우는 야리꾸리하면 보통 못 맞춥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1번 답인 거 봤을 때 봐줘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비법은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를 분명히 구분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를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맨날 헷갈리는 거야. 그죠? 이제 우리 그만 헷갈려서 원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1번은 뭐가 됩니까? 상급 문제로 주민대표회의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대표회의는 제가 그림책에 49페이지 목차 나오는 부분이 있죠? 앞쪽에. 정 가운데 써놓긴 했어. 원래부터. 그림책에 49페이지 목차 나오는 부분에 정 가운데 밑에 보면 제가 주민대표회를 간단히 넣어놨거든, 내가. 작년도에도 거기 있었어, 그거. 그렇죠? 봐봐요. 이거 1번 지문 좀 읽어볼게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없잖아. 조합이 없으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라는 걸 구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얘네자가 시행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주민 뜻을 대표할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 주민대표회의를 정비구역 지정 후 구성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조합이 시행할 게 아니니까 주민을 대표할 기관이 없다 보니까 뭐가 된다? 주민대표회의라는 걸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의 답에 대한 부분은 상가 세입자는 사업 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 사항에 관하여 시행 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상가 세입자는 입이 없나요? 요즘 분위기로 봤을 때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맞히신 분이 꽤 많아요. 왜? 읽어봐서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5번 답으로 볼 수 있고 이거는 근데 맞추라고 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건 정답은 5번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야. 주민대표회의가 32회 때 또 나올 확률은 제로. 없어. 그런가 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출도 모든 걸 다 챙겨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버릴지 뭘 챙길지를 챙겨야 돼. 아, 그거 말씀드려야 되겠다. 제가 기출문제집을 썼잖아요. 문제집을요. 근데 기출문제집도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 부분 다 버렸어요. 기출문제집은 나올 수 있는 건 모아놓은 거야. 그리고 모든 기출이 다 나와 있는 건 회차별 모의고사라고 별도로 책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달라요. 기출문제집하고는. 알겠습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 편집해서 나온 기출문제집을 봐야 돼. 회차별 문제집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 많이 보게 돼. 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다시 볼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62번입니다. 요게 아주 포인트였지. 와, 나 이 문제가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그렇죠? 뭐냐면 60페이지 봐봐요. 그림책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읽었냐가 이건 포인트예요. 이걸 읽었냐.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도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이걸 꼭 읽어야 된다.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그럼 봐봐요. 시행자가 누군지를 봤다면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고 시군 등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 절차죠.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구역을 정했으면 시행자 누군지 봤죠? 아까 조합 등에 대해서. 그리고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 인가를 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재건축 사업이래. 근데 이 재건축 사업은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 재건축으로 얻는 개발 이익을 다른 법에서 현금으로 환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건축에서까지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될 의무는 부과하지 않아. 내가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이거는요. 이건 나와야 돼. 정말 나왔잖아.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 보고. 그렇죠? 재건축은 사업시행계획 만들 때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대한 부분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 자체가 없거든. 이해 가셨죠? 이게 바로 뭐다? 해당 내용의 그림책 60페이지 내용이고 제가 말은 중이라고 넣었는데 우리는 항상 이걸 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우리가 배웠을 땐 하야 이거는. 항상 보던 거니까. 답은 뭐겠어? 임대주택 건설 계획 3번이 답이야. 그죠? 60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나오잖아. 파란색으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볼 때 뭐라고 이해했냐면 무슨 건설계획이다. 무슨 건축계획이다. 무슨 배치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무슨 건물을 질 거냐, 건설할 거냐, 건축 배치할 거냐 이걸 잡아놓은 게 사업시행계획이거든. 관리처분계획은 뭐다? 가격 정리하는 계획인 거고 사업시행계획은 뭐야? 어떤 건물을 짓겠다, 배치하겠다, 건설, 건축, 배치, 설치 이런 걸 담는 게 사업시행계획 내용이거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림책 60페이지 잠깐만 얘기해 주면 내용 봤듯이 봐요. 사업시행 관련된 계획 부분에서 우리가 왼쪽 밑에 본다면 60페이지에 요게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파트가 나와 있어요. 요 내용은 작년 그림책에도 그대로 있던 부분이야.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60페이지 왼쪽 밑에 본다면 나오잖아.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가로등 설치에 대한 거,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뭐다? 이거.
임대주택 건설 계획인데 재건축은 제외라는 점. 됐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건 봐요. 요 임대주택 요번에 개 탔어 완전히. 임대주택이 그러면 재개발이면 지어지겠지. 재개발이면 지어질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나중에 조합이 사업 끝나 없어지고 나면 그 임대를 관리할 자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국시도 시군구 LH 등은 이에 대한 부분에 조합의 요청으로 임대주택을 인수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 우선 인수하냐? 이걸 물어봤단 말이지. 우선 인수는 시도 시군구장이 우선 인수해야 됩니다. 요게 벌써 두 번째예요. 30일에 또 나왔어요. 뒷부분에 공사 완료 관리 처분에 또 나와 이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문제 가지고 한 내용 가지고 두 문제가 나온 거야 이 부분이. 일타 쌍핑이었던 거지.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들어가지 않고 재개발은 들어가는데 그 지어놓은 임대는 뭐가 되어진다? 아, 해당 내용의 조합의 요청으로 인수해 줘야 된다. 그럼 누가 우선 인수하느냐? 시도시군구장이 우선 인수한다는 얘기예요. 국장이 우선 인수한다. LH 등이 우선 인수한다. 아닙니다. 그렇죠? 뭐하죠? 시도시군구장이 우선 인수해야 돼요. 이게 벌써 두 번째 나왔던 질문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요번에 30일에 두 문제 관련이었어가지고 아마 또 나올 확률은 올해는 아니야. 올해는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올해는 딴 거 얘기해 줄 거야. 그렇죠.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강사들도요. 1년 동안 강의를 해가잖아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짙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건 나오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서 점점 짙어지는 부분을 더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그럼 항상 그 부분이 적어도 60% 나오니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초반에 제발 좀 깊은 거 파지 말고. 그럼 괜히 지쳐요. 그렇죠? 그냥 연습하는 사람 삼아 시험 보다가 점점 진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반복해 보니까. 그렇죠? 그 정도. 그러면 문제 몇 개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봐요. 62번 답은 3번이고요. 63번입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과 관련된 설명 등의 내용이 이제 63번에서 이제 언급이 되어지죠. 그럼 일단 답만 볼게요,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부분은 봐요. 종전에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 철거해. 그리고 새롭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오 이 얘기야. 근데 A에 대한 권리가 1억 원이었어. 근데 A는 만약에 2억 원짜리를 분양 신청했어. 그러면 1억 원 정도 부담금을 내야 돼.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야. 나중에 어떤 건물로 처분해 줄 거고 어느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할 정하는 계획인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만들어. 근데 처분 등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어. 틀린 거래. 그러면 5번 좀 읽어봐. 조합은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했어. 그러면 재개발 임대주택 요청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 인수해야 돼. 시도 시군구장이 우선 인수해야 돼. 시도 시군구장이 우선 인수해야 되니까 정답은 5번인 거야. 그러니 임대주택 관련된 거 하나 공부하고 두 문제를 건질 수 있었던 거야 이게. 이해 가십니까? 요번에 난 정비법은 이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 우리 강사도 그래요, 여러분. 나온다 매번 강조했던 게 나왔잖아. 기분 되게 좋다. 하늘을 나는 것 같아. 몸은 무겁지만. 그렇죠, 여러분? 안 나오잖아. 숨고 싶어 막. 그렇죠? 뭐 그런 적은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처분에 관련된 지문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63번에 뭐 1번 좀 보면 정비사업으로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 관리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 줘야 한다. 당연한 거죠. 1, 2번은 너무 레귤러합니다. 사실은. 근데 3번 지문은 좀 어려워 이거는. 이건 좀 어려워.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할 건데 아마 거의 얘기 안 할 것 같아 이거는.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3번은.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또 4번에 시행자는 분양 신청 받은 후 뭐가 있어요? 자녀분이 있대. 여러분 댁내 자녀분 말고 뭐라고요? 자녀분이 있대. 봐봐. 재미없네 이게. 이만큼을 조합원을 줬죠. 그리고 나머지가 남았어. 일반 분양이야. 일반 분양. 그러면 조합원 외의자에게 뭐하죠? 공급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뭐라고요? 자녀분을 조합원 또는 토동사 이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4번도 일반적인 얘기. 그래서 3번이 좀 어려운데 5번이 워낙 아니어서 맨날 하던 얘기라 이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쉽게. 제 수업 들은 분들은 항상 강조한 부분이에요.
재개발 사업에 뭐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 요청을 하면 시도시군구장이 뭐다? 우선 인수하여야 하는 거라 정답은 5번이 되어진다. 이것도 과거의 기출을 상당히 많이 활용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습니까? 이게 정답은 5번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64번입니다. 공사 완료 조치. 이것도 뭐 항상 강조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공사 완료 조치입니다. 그럼 그림책에 64페이지 제가 언급해 놨습니다. 64페이지 봐봅시다. 그러면 내용 보시면 관리처분 계획은 이제 가격을 정리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이와 같이 일정한 토지 등이 있었어요.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뭐가 된다? 토지 등이 있었다. 이런 동네 사업이 이루어져서 이런 식으로 새로 지어서 공급해 주는 게 관리처분 계획인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주면 같은 가치인지, 어느 정도 분담금을 내야 되는지 따지기 위해서 뭘 만든다?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주게 됩니다. 빨리 관리처분 계획. 시작. 그럼 봐요.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었으면 관리처분 계획대로 나중에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끝나면 이제 가격에 대한 정리는 끝난 겁니다. 끝난 거니까 종전의 건물을 드디어 철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 건물을 철거하는 시점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고 나서 철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종전 건물의 철거 시점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고 나서 종전 걸 철거합니다. 됐죠? 그럼 봐봐. 그러면 철거하고 나서 이제 공사를 마무리했다면 준공검사 인가를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인가를 받았으면 당연히 뭐가 되죠? 정비구역은 사업이 끝났으니까 준공인가고시 있은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봅니다. 이거는 사업이 지연된 게 아니라 제대로 끝났기 때문에 해제한다는 얘기예요. 정비구역은 준공인가고시 있은 날 다음 날 또 실효되는 거니까 다음 날이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조합이 해산이 되면 구역이 해제가 되면 조합은 효력을 잃을 거냐 아니면 조합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어져요. 다시 물어봐요. 지금 정비구역을 해제 간주하는 건 사업이 끝나서 그런 거죠. 그럼 봐요. 나중에 뭐 해줘야 돼? 밑에 등기 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이 밑에 할 일이 이렇게 많아.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구역이 사업 끝나서 해제 간주됐다 해서 조합을 없애버리면 나머지 소유권 이전과 등기 업무 누가 할 거야? 아래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끝나서 구역이 해제된 경우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준공되고 나서 조합은 몇 년은 더 있더라고. 뭐 소송 같은 거 안 끝난 거 자녀 처리해야지, 뭐 나머지 이전 고시하면서 등기 쳐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뒷부분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사업이 끝나가지고 해제된 경우는 조합의 존속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얼마 전 기출에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문제가 이런 문제가 이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흐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는 바치보다 나중에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등기. 등기는 처분 요건. 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타등기는 제한해요. 분양 공급받은 자들의 등기되기 전까지 다른 등기 못합니다. 이 공급받은 자들 등기 못했는데 다른 등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 권리 이룰 수 있잖아. 타등기는 제한된다. 설명드리죠. 살짝 부기하세요. 거기 타등기 제한. 안 써있지? 써놓으세요. 타등기 제한이라고. 타등기 제한. 가운데 맨 밑에. 타등기 제한한다. 분양받은 자들, 조합원들 뭐다? 등기한 다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권익을 침해하지 않겠죠. 다른 등기는 제한한다. 타등기 제한. 됐습니다. 그 정도. 그러면 문제 볼까요? 봅니다. 64번. 또 나왔네. 여긴 근데 잘 봐. 틀린 것을 모두 고르래. 아주 그냥 지뢰밭이야. 대충 읽으면 다 틀려. 뭐라고요? 틀린 것을 고르래. 이 문제 또 1번 쓰고 나온 분 되게 많아.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 것이 틀린 거야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맞았었는데 근데
틀린 걸 모두 고르는 거야. 이야, 정말 쓰러집니다. 첫 번째 봐봐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정비사업의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림책 거기 봤던 거에 정 가운데 써 있어. 그렇죠? 완공된 부분에 대한 우선 이전 가능하다고. 대지건축물 이전 고시점 보시면 완공 부분 우선 이전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 팁인데요. 완공된 부분은 우선 이전 가능하고요. 또 바로 위에 있죠. 준공검사 위에. 완공된 부분은 준공되기 전이어도 허가받아 쓸 수 있게도 해줘요. 그 위에 보이듯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든 그래요. 왜냐하면 효율적인 처분과 집행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이용 편의성을 도모해 주는 거죠. 만약에 뭐 집을 재건축했는데 전기 들어오고 뭐 가스 들어오고 난방 들어오고 물 나와. 쓸 수 있잖아.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그렇지 사실은. 안 그래? 그러면 미리 쓸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완공 부분은 우선 이전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효율적인 시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만 그래요?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기획은 맞는 거야. 그럼 봐봐. 기획이 맞는 건데 봐봐.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지? 그럼 기획이 맞는 거니까 기획 있는 건 다 틀린 거야. 됐죠? 그럼 뭐가 돼? 2번 아니면 5번밖에 안 남는 거지. 푸른 방법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이 해제가 되면 조합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일단 이게 틀렸어. 됐습니까? 그러면 니은 다 들어가 있네. 했어. 디귿까지 알아야 되겠네. 그렇죠? 디귿.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 다른 등기 할 수 있다. 택법문 소리. 타등기 제한. 안 그러면 뭐가 된다? 소유자가 피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틀린 거는 니은 디귿이어서 정답은 5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도 항상 맞은 부분이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급 레벨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가 4개 정도는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까 앞쪽에 이상함 2개 빼고는 다 풀만한 문제들이었어요. 어때요? 시험장 가서 시험 봤을 때보다는 설명 들으니까 풀만하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을 가야 돼. 그래서 문제를 펴놓고 설명하면서 보게 해야지. 그럼 난 잡혀가겠지? 어쨌건 봐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시험장 가서 문제 풀다 보면은 뭐 똥땡이가 보인다고. 노래도 들리고 뭐 환청이 들리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붙었으니까. 그죠? 안 된 분들은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이러면서 보청기를 써야 돼. 그죠? 보청기 쓰고 가세요. 그러면 건축법 봅시다. 빨리 건축법. 기운 좀 내봐요. 두 팔 좀 들고. 목 좀 돌리고. 이게 쓸데없는 행동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도전했을 때 이게 시험이 안 됐다. 그러면 꼭 분석을 하거든요. 왜 안 됐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제시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분석을 잘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매 주마다 복습 노트 익힘장 숙제해서 카페 와서 숙제 좀 올리라고. 그럼 제가 숙제 보고 어디 부분을 공부를 안 했고 뭘 모르는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봐보세요. 이런 방법을 해보세요. 코멘트를 해드려요. 근데 왜 관리를 안 받아요? 회원이 5,000명이 넘는데 와서 검사 받는 분 3명인가? 다른 분들이 왜 안 옵니까 물어봤더니 많이 틀려서 창피해가지고요. 창피한 게 나아요? 떨어지는 게 나아요? 응? 생각을 해봐. 누가 알아 누군지? 영 자기 이름 밝히기 싫으면 써. 이상권 투 이런 식으로. 병강세 이렇게. 옥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명 쓰란 말이야. 누가 알아? 내가 들어가 확인해보고 본명이 어디고 서울 사는구나. 내가 여기서 봅니까? 아니야. 좀 관리 좀 받아요. 여러분이 안 오면 난 좋아. 귀찮지도 않고. 어쨌건 활용해 보시고요. 건축법입니다. 요번에 아까도 초반에서 제가 분석해 드렸습니다만 마음을 비우세요. 건축법 7문제고 매번 얘기하는 거 이와 같은 건축물을 뭐하죠? 건축하고자 한다면 허가받아야 건축물 건축은 적법해집니다.
건축물, 건축 허가. 시작. 건축물, 건축 허가. 한마디로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행위를 해야지만이 적법하겠느냐. 이걸 배우는 게 건축법의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벌써 5년 넘게 세 문제는 묻지 마. 나의 출신도 묻지 마. 나 건축법이야. 처음 보는데. 그런 내용이 세 문제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표적으로 깊이 파고 동굴 파면 망하는 과목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항상 빈출되는 거, 돌아가면서 문제 나오는 거, 그것만 보시면 돼. 그리고 서너 개 건지면 잘하는 거야.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아셨죠? 봐봐요. 그러면 용어 정의,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절대 배신이 없는 부분. 그죠? 근데 올해는 이 용어 정의 파트에서 한 문제. 정확히 말하면 요 용도 변경 때문에 두 문제라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두 문제는 나와요. 용어 정의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하급 레벨로 건물 건축에 대한 부분에 정의를 물어봤어요. 건축의 정의, 고층 건축물 정의 물어봤던 게 용어 파트 나온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건축 허가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솔직히 이거 맨날 하던 거라 맞출 수는 있었는데 답이 조금 어려웠어요. 문제를 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분석을 못하신 분들은 못 맞췄을 거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래서 어렵긴 어려운 문제였고, 이 견본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게 뭐야 이게? 바로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나? 지문도 아주 치사하게 나왔어요. 완전 100m 밑에 동굴이야. 그렇죠? 맞출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이거는 상급 레벨이라 버리는 문제고. 그리고 항상 강조했는데 나온 거. 대지 도로에서 드디어 대지의 조경. 하급 레벨로 거저 준 문제입니다. 조경의 의무를 규제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나왔으면 여러분 올해는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제가 100% 장담하건데 공개공지. 공개공지 관련된 게 32회 때 반드시 나와야 돼요. 대지의 조경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공개공지는 그냥 기본 공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너 개 정도 알고 하면 되는 거야. 공개공지, 용어, 건축허가 몇 가지만 받으시면 충분히 세 개는 건집니다. 4개 정도는 건집니다. 그 얘기. 그리고 해당 내용에서 건축 제한 특례 부분 관련된 부분에서 면적 높이와 관련된 거 중급 레벨의 문제가 한 개 나왔었고, 건축협정 맨날 보던 문제긴 했는데 이건 좀 너무 깊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답은 쉬운데 이게 이제 내용을 알아야 쉽지. 국어적인 내용이 알면 쉬운데 그냥 외운 걸로 풀려고 못 맞췄을 거야. 그렇죠? 어쨌든 상권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 등 보칙 부분들이 좀 나왔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 이행강제금 관련된 것도 32회 때 타이밍상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정해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서너 개 건질 수 있고 상급 레벨 3문제는 못 풀고 중급 2개, 하급 2개에서 총 4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요번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요걸 잘 받으세요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5개년 동안의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평가사 문제가 먼저 보거든. 평가사가 3월 달이야. 근데 올해는 4월 달이지만, 그쵸? 그 문제를 본 다음에, 이게 나올 때가 됐구나라고 점점 굳어져요, 그 내용들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면 거의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제가 대한민국 강사 중에서는 적중률은 가장 괜찮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무도 안 믿잖아, 이거 봐. 내 얘기에 자화자찬이에요. 그러면 65번. 65번. 건축물 건축에 대한 부분의 용어인데, 야, 정말 이거 못 맞추면 정말 우리 건축법 맞출 게 없었어요. 일단 봐봐요. 그림책은 68페이지, 69페이지, 2페이지에 걸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축법에 매번 얘기하는 게 용어 파트가 문제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건축법은 68, 69에 대한 내용을 잘 봐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봐봐요. 그 중에 건축에 대한 정의는 69페이지에 써 있죠. 69페이지에. 그럼 봐요. 이전이란 단어가 보여요. 근데 우리가 건축을 볼 때 뭐라고 외웠냐면 69페이지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요번에 이전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신증계제이, 신증계제이, 69, 68이 아니라 오른쪽 위. 신증계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계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입을 좀 열어봐. 마스크 쓰고 있어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안다? 실룩실룩거리지 않으니까. 말하고요. 시작. 신증계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전도 건축이야. 그쵸?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이건 답이 너무 쉬워서, 이게 진실이야? 1번이 답이야. 그죠? 놀라서, 어머, 틀렸어. 놀라서. 그쵸? 이전하는 것도 건축이라니까? 그쵸? 이전도 건축에 들어간단 말이야. 게다가, 이거 나올 때 가장 오답으로 실수하신 분들이 68페이지에 있는데, 고층 건축물이래. 고층? 30층, 120m, 아싸, 2번. 되게 많았어. 놀라지 마. 또는이야. 이 고가 아니야. 미치겠죠. OR.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을 우리가 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오답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얘기하죠. 쉬운 건 제대로 안 봐도 틀리는 거야. 그죠? 이러면 맞출 게 없어. 그래서 쉬운 건 정말 정확해야 돼. 빈출 부분은. 68, 69를 안 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완전 정확해야 돼. 그렇죠? 그럼 봐요. 68 잠깐 봐볼게요. 그러면 68. 그럼 우리가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층 건축물에 대한 부분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건축물 정의에 대한 부분 제가 매번 강조했을 때 사례 문제로 꽤 많이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를. 층하고 높이가 동시만족이 아니라 또는이란 말이에요. 또는. 그쵸? 그래서 제가 맨날 예를 들면서 뭐라 했어요? 무슨 40층에 110m였다. 40층에 110m였다. 그러면 고층이 아니야. 고층이지. 30층 이상은 됐잖아. 둘 중 하나 맞으면 된다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63층에 190m였어. 초고층이다. 50층 이상 됐으니까. 둘 중에 한 개만 맞으면 뭐다?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69페이지에서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축에 대한 내용을 봐보시면 재축은 뭐라 했어요 제가?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멸실된 거야. 멸실된 걸 뭐다? 다시 짓는 걸 재축이라고 하는데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 짓는 게 재축이잖아. 인위적으로 해체해 짓는 건 뭐야? 개축이고 천재지변의 멸실에 의해서 짓는 건 재축이란 말이야. 근데 재축이 이번에 단서가 추가돼서 연면적 합계가 종전 이하여야 하고 다음의 것이 뭐다? 모두 만족이 돼야 돼. 그리고 동수, 층수, 높이도 당연히 이게 종전 거 이하여야 돼. 하지만 뭐가? 동수, 층수, 높이는 법령 조례에 적합하다면 모두에 적합하다면 초과하는 경우도 그냥 재축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어요 제가. 뭐라고요? 동수, 층수, 높이는 뭐다? 법령 조례에 적합하다면 종전권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재축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연면적 합계는 예외가 없어요. 연면적 합계는. 봐봐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떨까요? 만약에 종전에 이와 같이 건물이 있었는데 재해가 나서 멸실됐어요. 이걸 다시 지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면적 합계는 일치하지만 법령 조례에 적합하게 어떻게 했냐면 동수가 늘어났어요. 연면적 합계는 일치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법령 조례에 적합하다면. 동수, 층수, 높이에 뭐다? 단서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번 시험 뭐가 나왔다? 연면적 합계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여야 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리고 해당 내용 뭐가 됩니까? 증축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인데 이거를 넓혀 짓거나 올려 짓거나 하면서 뭐다?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뭐라도 증가되면 증축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또 이전도 건축인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내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뭐라 불러 우리가?
이전이라고 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건축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잘 보시면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잘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번에 건축이 31회 때 기출됐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건축에 대한 정의가 32회 때 한 번 더 나온다에 90% 겁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부분은 32회 또 나올 거니까 잘 좀 정리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거예요. 이건 한 번 나오면 몇 년은 연속 나옵니다. 특징이 원래 그래 이게. 건축은 잘 봐둬야 돼. 그리고 개론 문제 볼 때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 그러면 문제 마무리할까요? 문제 갑니다. 됐고요. 그러면 세 번째.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됐대. 그래서 대지의 종종 규모보다 연면적 합계를 늘려서 하면 안 돼. 종종 규모 이하여야 돼. 연면적 합계는 예외가 없어. 그렇죠? 그 얘기. 네 번째. 건축물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이전이라 한다. 해체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 면적을 늘렸대. 그러면 면적이 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증축이야. 뭐라고요? 면적이 늘었어. 대수선이 아니야. 증축입니다. 그렇죠?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뭐라도 증가되면 증축이거든. 이건 그냥 거조준 문제야. 그렇죠?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번 관련된 부분 하나만 더 풀까요? 용도 변경 문제죠. 항상 잘 나오는 부분.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그러면 봐요. 여기 봐요. 숙박시설이었답니다. 숙박시설. 이런 건물들을 사용 승인받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 용도 변경. 응용 지문을 예고하고 있네요. 원칙 설명상 이해 설명으로서 틀린 거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일단 용도 변경 보려면 용도 변경 시설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 70페이지. 그림책 70페이지 보시면 용도 변경군이 이제 왼쪽에 언급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출된 것만 봐도요. 29, 3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말 건 용도 변경군 총 9개. 자산 전문 영역은 주그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역은 주그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역은 주그 용도 변경입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에서 총 9가지의 건축물 용도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거부터 위험하지 않은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부터 위험하지 않은 거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올라가면 위험한 거로 가니까 허가 받으세요. 내려오면 위험하지 않은 걸로 가니까 신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가하는 걸 용도 변경군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만약에 숙박설입니다. 지금 숙박설이었죠? 숙박. 영업설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설군을 수술 뭐로 바꾼답니까? 의료설로 바꾼답니다. 의료. 아래쪽에 있네. 내려가지. 아, 신고하는구나. 숙박을 뭐로 가네? 의료로 간다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종교로 간대. 그럼 종교는 위에 있네?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면 허가 받겠네. 됐죠? 결론적으로 숙박이라는 거 한 개를 픽스해 놓고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구나. 이걸 물어본 게 지금 66번에 1번, 2번 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용도 변경하다가 잘못하면 건물이 무너져요. 용도 변경하다가 단독주택이었는데 무거운 공장을 만들면서 공장의 기계를 2층으로 올리다가 무너져. 위험하지. 그래서 우리가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봐봐. 사용 승인을 받게 합니다. 용도 변경도. 그래서 허가 사항이든 신고 사항이든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다? 용도 변경도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얼마 했습니까? 3,000제곱미터가 줬지 문제에서. 그러면 당연히 용도 변경도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100제곱미터 이상 됐으니까. 알겠잖아.
이해가셨죠? 그 얘기.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또 하나,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 용도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복수 용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해당 부분의 면적이 층마다 있는데 이렇게 한 부분의 면적이 있는 거야. 그럼 동일한 부분에 여기처럼 판매설과 위락설 같은 걸로 복수 용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복수 용도. 이해갑니까? 왜? 효율적인 샵의 이용을 위해서. 그런데 이와 같이 판매설은 영업설군이고 위락설은 문화집회설군이야. 이와 같이 다른 설군간이라고 한다면 심의 거쳐야 돼요. 복수 용도를 인정하지만 자산 전문 영교 근지구의 다른 설군은 뭐가 된다? 심의 거쳐서 허용하는 거지. 그냥은 안 됩니다. 그러면 판매설은 영업설군이고 위락설은 문화 및 집회설군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심의 거쳐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봐봐. 판매설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하죠? 해당 내용 부분에 문화 및 집회설 위락 여기 있잖아. 그렇죠? 다른 거잖아. 그러면 심의 거쳐 복수 용도를 허용한다는 얘기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 그럼 이제 문제 좀 봐봅시다. 문제. 틀린 거죠. 1번. 숙박시설이라는 거 자체를 뭘로? 의료설로 간다면 내려오니까 신고. 또 숙박설이라는 것을 종교설로 간다면 올라가니까 허가. 자산 전문 영교 근지구 외워야 무슨 말인지 알지. 하지만 3번. 해당 내용 부분에 1,000제곱미터인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설로 용도를 변경한다면 허가사항이든 신고사항이든 간에 뭐가 되어지죠?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아니, 받아야 돼.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까 사용 승인 받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숙박이라는 게 업무로 내려온다면 신고사항이긴 한데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100제곱미터 이상이니 사용 승인은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죠? 정답은 3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일단은 그런가 보다. 제가 아까 5번은 얘기했고 판매설과 위락설이라고 한다면 다른 설군에 있는 거니까 혹시 몰라서 심의라는 걸 거쳐서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복수 용도. 4번은 허가 착공 제한 부분인데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답은 3번. 이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그럼 쉬었다가 나머지 정리하고 집에 갑시다.